부산 뉴스톡 회생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부산 이슈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줄 아는 시민농객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룩진 유리창 너머 보이는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실. 아마 그 진실이 모두 정답이었으면 하는 분들에게 이번 주는 희노애락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바람이 그 머릿속에 있는 그분들 아닙니까? 이 지난 18일 수학능력 시험 네. 치신 분들, 그죠? 이게 거의 약 50만 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네. 거예요. 정확하게 보니까 50만 9,821명이에요. 와. 다들 이 수험생 여러분들 다들 낼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일단 뭐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 5점씩만 더 받기를 좀 기원해드립니다. 근데 해마다 응시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만은 작년에는 40만이 안 됐는데 와 올해는 50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최근에는 고3에서 바로 대학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혹은 대학을 다니다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쫓아서 다시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 모두 다 응시생이 늘었습니다. 그 요즘은 보면 이렇게 대학 들어갈 때 수시 입학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때하고 좀 다르게 수능에 대한 이 절박함이 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고시 아닙니까? 뭐 장난 그러네. 아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 수능 친다 그러면 비행기도 안 띄우고 맞아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막혀요. 뭐 저 해외 토픽 뉴스에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워낙 그게 학구열이나 이거 보내려면 강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일을 해낸 우리 저 전국에 계신 50만 명 지원자들에게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냥 군대를 한 번 더 가면 더 가지. 이거 와. 네. 팩트체커의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점수에서 딱 5점 정도 더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부산 시민들이 댓글로 쓴 마음의 소리 들어봅니다. 부수대통 출발! 부산 불꽃축제 Yes or No. 부산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지역 관광의 맏형격인 부산 불꽃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관광객 밀집이 100% 예상되는 바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경제를 생각하자면 열어야겠고 혹시나 뚫릴 이 방역 구멍 생각하면 안 되겠고 참 기사 게시판은 난리가 났습니다. 해야 한다. 안 된다. 뭐라 카노? 그중에 제가 고른 댓글 픽. 하는데 안 모이면 되지. 메타버스에서 콜? 부산시의 꽃 동백꽃이 12월부터 도로를 달릴 예정입니다. 먼 소린과 아니 현재 의 독주를 막고자 전국 최초로 지역 화폐 시스템과 연계한 부산의 독자적인 택시 플랫폼 동백택시가 12월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부산도는 부산에서 돌고 돌도록 또 하나의 힙한 부산 정책이 나왔네요. 웰컴! 부산돈이 부산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데 싫어하는 부산 시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딱 하나 지적하더라고요. 아니, 다 하는데 교통체증은 해결 못하는겨. 예? 꼬리가 길면 밟히고 범인은 반드시 잡히며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11월 5일 북구 구포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 도시와 부산을 오가며 몸을 숨겼지만 억울한 망자가 피의자의 거처를 알려주기라도 한 듯 피의자의 거처를 숨겨준 지인이 연이어 검거되면서 피의자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그간 범인이 잡히지 않아 두려움에 떨었던 지역민의 안도가 댓글에 가득한 가운데 제가 뽑은 댓글은 이겁니다. 구포, 내 추억이 깃든 구포, 물어내라. 피의자 제목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선 뉴스톡 메인 코너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요즘 고양이 집사라는 말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잖아요. 저야 뭐 현재 원래 싱글이고 또 주변에 보면 이 싱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가 못 가고 이게 중년 그 싱글들이 많아요. 혼자 독거 중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 근데 이게 외롭거나 얘네들이 뭐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 다 이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반려묘나 뭐 이것도 반려고양이 있어서라고 하대요. 그분들은 진짜 반려묘, 진정한 반려묘인가 봅니다. 근데 반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짝이 되는 동무라고 하는데 곁에 반려묘가 있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 짝이 필요가 없는 거지. 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개는 좀 많이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고양이를 좀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공동주택 위주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개는 왜 짖기도 하고 또 활동성이 커서 매번 이렇게 산책도 시켜줘야 하잖아요. 주인이 놀아줘야 하고. 근데 고양이는? 고양이 다릅니다. 예. 고양이는 어떻게 다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는 주인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을, 고양이는 사람을 종으로 본다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떳떳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밥 갖고 온나 이렇게 하고 반려인을 집사라고 하대요. 와 이거는 진짜 하대 중에 하대인데. 근데 특히 이번 이제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 반려묘 수요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사회 현상이 만든 또 다른 거대한 문화가 됐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 외로운 사람을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새로운 생명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주는 반려견과 반려묘와의 동행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유기동물 문제입니다. 오늘 시선 뉴스톡에서는 유기동물이 된 반려동물의 실태와 그 해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고양이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린 고양이들입니다. 병들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수영구 주택가에서 적발된 불법 고양이 사육장입니다. 이날 발견된 고양이만 250여 마리에 달합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운영자인 60대와 40대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 모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들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허가로 고양이를 번식해 경매장에 60회 넘게 판매한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만 5,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또 관리 부실로 인한 동물 학대와 주사기를 이용한 백신 접종 등 무면허 진료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사법부가 미온적 판단을 내렸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제 영리 목적을 취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동물을 학대하면서 착취를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손치더라도 동물들이 학대당한 동물들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처벌이 아닌가.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고양이를 구조하고 병든 고양이를 치료하는 데 2천만 원 이상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고기관인 수영구와 부산시는 250여 마리의 고양이 중 10마리만 격리 조치했다며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게 무슨 짓입니까 저게? 그렇죠. 이 구조된 개체들 대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귀진득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허피스에 동시에 감염돼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얼마나 지금 비위생적이에요. 예? 저기서 불법으로 이게 백신 주사를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하게 수의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그 공장처럼 차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동물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동물
보호법상의 또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노하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통화를 했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시민섭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고양이 공장을 차려서 불법적인 수익을 낸 업주들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또 수영구, 부산시의 행정에게도 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고양이 공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자체가 요 지금 말했던 시민섭 대표라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구조된 고양이를 치료하고 하는데 뭐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시민섭 대표가 있는 이 라이프 단체 예산으로 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뭐고? 아니 수영구하고 부산시는 뭐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날 구조된 고양이가 250마리라고 했는데 그중에 10마리만 수용구에서 격리 조치를 했다고요. 그거 외 다른 행정 작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럼 말로 신고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니 재판에서 동물 학대한 사람들에게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한 마리당 막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파는데 이게 아니 이러니 고양이 공장 뭐 250마리 중에 10마리만 구조하고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고양이 공장, 개공장 이게 안 없어지지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충 하니까 대규모 구조나 이 부조리하게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을 해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동물보호단체가 떠안고 이거 돈 내고 구조가 그래 돼 버리면 이거 무조건 그 다음 계속 문제 생기죠.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잔인한 이런 순환 체계가 왜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려동물도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인이 TV 프로그램에 자기 견이다 반려묘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수요가 확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런 동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종만 집중적으로 생산해 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불법적으로 유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아기 무리들이 지금 방금 나왔던 이런 그 동물 농장 돌리는 모자들, 이번에 적발된 이 모자들 같은 분들이 이런 아기 무리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의 천국이다라는 이 수식어가 방금 보신 것처럼 동물 공장을 약간 부추기기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공장 운영하다가 적발됐을 때 제대로 사실 처벌하면 무서워서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자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니까 더 깊은 곳에 가서 안 들키고 작업하자. 그래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불법 업장해가지고 산에다가 그렇게 키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모르니까. 그렇죠. 인근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동물 공장에서 낳은 새끼들은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양을 하는 분들도 지금 이거를 동물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걸 모른다면은 좀 싸게 주고 살 수는 있지만 샀을 때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렇게 애완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동물 생산업소는 전국적으로 1,700여 곳인데 우리 부산에는 35곳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사건과 같이 허가만 받고 불법 생산업을 하는 경우에 단속이나 처벌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형은 거의 없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또 단속을 게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부산시 의회에서 동물 생산법을 위반한 업체를 단속하는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을 부산시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 특사경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사경을 지금 도입했다고 합니다. 부산시 공무원인데 경찰처럼 수사도 하고 검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이게 부산시가 두 번째로 동물보호 특사경을 도입해서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동물보호 특사경의 시작이 가장 큰 힘을 보탠 두 분이 있다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뉴스에 나왔던 시민섭 네네. 라이프 대표님하고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이 내용을 시의회
회기 중에 끌어내신 분이에요. 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수영구 지역구의 이정화 시의원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우리 이정화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이소.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서 동물보호감시원이 현장에서 동물학대 행위라든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적발을 했으면 바로 수사권을 활용해서 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물공장이 속편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게 궁금하네. 동물공장 소평? 동물공장 속편? 적발하고 뭐 그 처벌 끝이 아니네. 응? 야, 이게 불법으로 유통된 그 명품, 짝품 명품 가방의 경우에는 회수해서 소각을 하면 되고, 또 불법으로 소지하던 총은 회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부정불량식품 버리고 뭐 처리하면 제가 먹든지 뭐. 그뭐 한번 크게 한번 쏘고 한번 그렇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쵸. 동물공장 처벌하면 그때부터 이게 또 다른 시장이네. 애들은 이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행히도 그래서 동물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다가 대부분 입양을 기다린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려인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대부분 사실은 처음부터 새끼 나왔을 때부터 기르려고 하지 그거 다 자란 거 이렇게 기르는 거 이렇게 다루기도 힘들고 길들이기도 힘들고 예,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심지어는 뭐 성견이 되거나 뭐 성묘가 돼 버리면 기르다가 실증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려동물 입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대 방지연합의 김애라 대표님 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너무 판결이 가볍게 나와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이득을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면서 했는데도 집행유예에다가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 앞으로 그런 불법을 계속 하라고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어리고 뭐 이쁜 품종 있는 종을 찾기보다는 유기동물 보호소 가서 유기동물을 좀 입양해 주셨으면 이런 안 좋은 순환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우실 때는 꼭 내가 키울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제 이 동물이 나하고 맞는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키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동물을 키우시고 키우기 시작하셨다면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정말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셔서 끝까지 키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지 말고 입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생산업자, 판매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건 물건이 아니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으로 보시고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고 차후에는 사실 이런 생산, 판매 이런 게 점점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옛말에 쉽게 본도 쉽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쉽게 입양을 결정하면 결국 또 반려동물 쉽게 버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길가 가다가 이렇게 개 키우는 그런 펫샵 있잖아요. 그러면 애 이뻐. 그냥 충동적으로 사버린다고. 그 TV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 뭐 고양이나 개를 키우고 있어. 그럼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혼자 살기 적적해서 그냥 일단 사는 거지. 근데 생물이잖아요. 이 동물이잖아요.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애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단순 결정으로 단순한 이유로 이렇게 입양을 결정했던 동물들은 하루아침에 진짜 유기동물이 되고 정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네요. 반려동물은 앞서 언급했던
했던 것처럼 사실 짝이 되는 평생 동무거든요.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버리는 거면 사실 처음부터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해야지 이 불법 동물 생산업자의 우후죽순 증가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견, 유기묘라고 다 뭐 아프거나 늙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전에 고양이 공장에서 구출된 애들도 사실 너무 예쁩니다. 네, 너무 예쁜데. 고덕설 씨도 그러면 이참에 그 고양이 집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물론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어때요? 혼자 조금 이제 다른 집에 가서 고양이를 이렇게 안아 이렇게 잠깐 지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는 네네. 형님 중에. 깨끗해, 애가. 싹 지가 다 닦고 뭐 흙으로 덮어보고 이러더라고요. 한번 땡기더라고. 지내보니까 재밌어요. 애가 레이저만 비추면 막 다 따라오고 그러니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실제로 만나보고 싶긴 한데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막힐까? 최근 이렇게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입양하는 날에 가서 입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도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실 수 있으세요. 야,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믿고 입양이 좀 가능하겠네요, 그쵸? 사실은. 일단 보호소에서 오는 애들이 깨끗하게 해서 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용하고 목욕시키고 뭐 기본 이제 청소, 중성화 아니면 뭐 접종 이런 걸로 보통 처음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훈련이라든지 배변 뭐 이런 걸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보호소에 들어간 애들 중에 공고기간이 끝난 애들 중에 저희가 이제 입양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케어 후에 저희가 이제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보내고 있어요. 따로 조건을 딱 내세우진 않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을 제일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을 밑에 이제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입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양 심사하고 뭐 한 일주일 안에 어쨌든 저희가 입양을 보내드리고요. 2번 이상 방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가장 큰 중점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양을 보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유기동물도 일반 뭐 우리 반려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면서 저희가 입양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펫티켓, 뭐 펫테크 다 유행이고 문화가 됐지만 오늘은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좀 그림자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우울했다가 뒤로 갈수록 좀 희망을 본 것 같아요. 희망을 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법과 이런 제도 이런 것들도 좀 촘촘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반화되는 것을 문화 현상, 문화가 형성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부산시에 차근차근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깊숙이 뿌리 내린다면 더 이상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없는 도시 부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오늘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그 미세하지만 큰 차이, 그리고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 옆에 2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뭐 평상시 때 동물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반려돈이라고 하죠. 반려돈. 그래요.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반려돈이든 오늘 마무리는 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